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치료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렘데시비를 먼저 소개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렘데시비를 외에 다른 항바이러스제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루나피라비어라고 해서 머크에서 개발했다고 최근에 뉴스 많이 뜨죠. 그래서 뭐 식약처도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할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봤더니 임상 3상이 올해 10월달 얼마 안 되죠. 그때 나왔었는데 입원하는 환자들의 비율을 50%까지 줄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기존은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임상 외에도 이제 밀접 접촉자, 아직 코로나 확진은 안 됐지만 코로나에 접촉을 한 환자들에 한해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로도 써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임상 3상을 2021년 올해 4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서 그 결과가 10월 1일 달에 50%로 낮췄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과 더불어서 무브 어헤드라고 해서 코로나 환자와 접촉을 했는데 이 환자가 코로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율을 연구하는 무브 어헤드라는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라제브리오라는 거는 이제 머크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항바이러스인데 이게 왜 자꾸 지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봤더니 경증 중등도 환자의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즉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비율을 50%까지 낮췄다고 돼 있고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국에서 2021년 11월 4일 한 달 전이죠. 이때 이제 승인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봤더니 지금 현재 FDA에 승인된 건 아닌데 FDA에다가 본인들의 그런 연구자들의 그런 종합적인 결과를 전달하는데 거기서 찬성 13표, 반대 10표, 박빙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하도록 FDA에다가 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약 뭐 한 보름 정도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브 어헤드라는 것도 동시에 연구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긍정적인 라제브리오의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이제 50%까지 낮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발표였던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무브 아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안타깝게도 30%로 50%였던 게 30%로 오히려 더 최종 결과에서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시면 가격을 따져 볼게요. 가격이 이전 항체 치료제는 막 몇백만 원, 한 알, 바이알당 막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래서 다 모든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막 600만 원, 700만 원, 뭐 수천만 원까지 들기도 하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고, 또 입원을 해야 되고, 정맥으로 맞아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있었는데, 이 경구약은 일단은 여기 보면 한 사람당 4알씩 아침, 저녁. 그래서 5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총 40알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한 알당 가격을 따져보고 총 40알을 계산해 보니까 토탈 약 비용이 대략 여기 보시면 90만 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90만 원이면 이전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아진 가격이긴 하지만 사실 제3세계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에서는 한 사람당 코로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경증, 중등증 이런 환자들한테서 90만 원 정도의 돈을 쓴다라는 게 현실을 가능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허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고 이게 라제브리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NA의 그 증식하는 그 과정을 차단하는데 그 과정 중에 여기 어떤지는 아직 메커니즘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유전자 변형의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 실제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던 태아가 발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한테서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라는 약이에요.
팍스로비드는 기존의 이 화이자가 자체로 이제 PF0732, 1332라는 그런 약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리토나비어라고 해서 에이즈 치료 때 쓰는 그런 약인데, 얘가 이 분해를, 이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이라고 해서 이거를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약이 팍스로비드라는 화이자에서 만든 약이에요. 그래서 이 화이자가 지금 2021년 9월 달에 임상에 진입했고, 뭐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머크에서 나온 그런 치료제랑 같이 노출 후에 예방요법까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해서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와서 미국에서는 FDA 긴급 승인을 현재까지 받았고, 한번 어떤 연구 결과였는지 봤더니 12월 15일 날 굉장히 따끈따끈한 연구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을 무려 89%나 낮췄어요. 아까 머크는 몇 프로라고 했죠? 기존 처음 연구가 50%였고 최종 결과는 30%. 그러니까 화이자는 89%. 이것조차도 화이자가 백신도 이제 선두인데 이 경구 치료제도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더 또 주목할 점은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 일반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고위험군, 경증, 중등증이지만 고령이나 뭐 비만,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9%였는데, 여기 심지어 기저질환이 없고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조차도 코로나에 의해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확률을 70%까지 낮추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아까 이제 머크 치료가 8, 9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팍스로비드도 62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약가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로슈와 아테사가 합작해서 만든 AT527이라는 그런 약제인데, 이 약이 이제 타미플루 만들었던 로슈도 함께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려고 3상을 진행을 계획을 했는데, 그 이전에 2상 결과를 이제 받아들였었죠. 근데 AT527이 어떤 약인지 봤더니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바이러스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을 이제 복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RNA 대신에 가짜 RNA를 넣어가지고 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게 AT527이라는 아테아의 그런 치료제인데, 여기 봤더니 무송이라는 이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21년 4월 달에 이제 모닝스키라고, 올해 4월 달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21년 6월 30일까지만 해도 발표가, 중간 발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2상과 3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임상시험, 어떤 약제가 우리 사람들한테 오기까지에는 이렇게 굉장히 기나긴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 처음에는 동물 실험을 해야 되고, 그게 한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일상이라고 해서 한 20명에서 100명 정도의 환자들을 1, 2년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이 약이 과연 안전한가 해서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리고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목적을 확인하는 게 이제 일상이고요. 이상은 환자 수를 좀 더 늘려요. 그래서 100명에서 300명까지 늘리고, 기간은 마찬가지로 1, 2년 정도 걸리고, 이 약이 안전한가, 그리고 이 약이 얼마나 잘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약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2상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게 이제 임상 3상, 우리가 뉴스 보면 임상 3상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호재인 건데, 여기 보면 1000명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약이 안전한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약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랑 이득을 따져봤을 때 무엇이 더 큰지를 따져보는 게 이 3상이에요. 그래서 3상에서 통과가 되면 FDA 승인을 받고 나가서 4상을 해서 사후에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검토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져서, 여기 보면 다 한 단계마다
2년에서 3년, 수년까지 걸려서 길게는 한 약이 4상까지 가는데, 3상까지 가는데 뭐 10년 이상이 걸리기는 하는데 지금은 뭐 FDA 긴급 승인이나 뭐다 해가지고 중간에 막 2상을 하면서 3상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외이고 전 세계가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흐름을 깨뜨려서라도 빠르게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ACT 아테아 약제로 돌아와서 이게 이상을 했는데 중간 발표가 호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여기서 봤던 거는 바이러스 결과치였어요. 바이러스가 이 약을 썼는데 과연 아테아라는 약을 썼는데 좋아졌나 봤더니 바이러스가 줄어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뭐 크게 변화가 없거나 큰 차이가 없거나 뭐 증가했거나 막 그런 추세를 따랐다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경증 중등도 환자 아까 사람 수가 많지도 않았죠. 100명 미만의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바이러스 수치가 감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아테아 로슈 같이 연구한 그쪽에서 이제 변명하기로는 우리가 뭐 고위험군 환자, 기저질환이 있고 굉장히 뭐 상태가 안 좋은 그런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치료를 하는 그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너무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여기에 넣어놔서 임상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던 거다. 바이러스가 크게 안 줄었던 거다. 심지어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우리 연구 집단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 연구를 임상 3상을 다시 짜볼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라고 했는데 로슈는 아테아를 떠나게 됐고 아테아도 이제 이렇게 임상 실패가 나타났다고 해서 주가도 뭐 엄청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40달러였다가 8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에. 그래서 굉장히 큰 악재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볼게요. 그래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크사의 라제브리오에 대해서 긴급 승인 타당성 검토를 지금 식약처에서 들어갔고 팍스로비드, 화이자 그 경구 치료제도 효과가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다만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늦게 나와서 이제 식약처에 품질 비임상 자료 사전 검토를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 지금 구매 방문관들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용제약, 신풍제약은 임상 3상을 허용을 받았는데 나머지 약들은 임상 2상에서 실패하거나 1상에서 실패하거나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렘데시비르가 후보군에 있고 머크에서 개발한 몰루나피라비어 라제브리오가 있고 그다음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스로비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노출 전, 코로나에 노출되기 전에는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그걸 예방해요. 백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모더나, 노바백스 아직 안 나왔지만 모더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얀센 이런 백신들을 맞아야 되고 만약에 어떤 환자가 노출이 됐어요. 근데 아까 노출 후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치료제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봤더니 화이자의 항바이러스제랑 머크사의 항바이러스제. 근데 AT527은 지금 좀 암울하죠. 임상 3상을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는 결국에는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게서 투여해 볼 수 있고 여기 노출 후 예방에서 단계는 지금 검토 중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면역 조절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